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이 시련을 주었던 굉장히 쉽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1.3% 하락이 나왔고 갭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그 갭을 다 메꾸지 못하고 시초가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서 오늘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1.8% 하락과 함께 시가보다도 못 미치는 곳에서 오늘 종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를 보면 오늘은 바이오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세의 모습이 나왔고, 아무래도 지수가 1% 이상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1, 2% 정도 대형주 치고도 많은 하락폭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고, 또 오늘은 코스닥 상위 종목 내에서 2차원지 소부장 기업들 이쪽 기업들 흐름이 그래도 양호하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첨보까지. 첨보는 비록 소폭의 하락이 나왔었지만 0.1%니까 거의 보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목별 등락률을 보더라도 참 오늘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었다, 그 점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천억 규모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고 2월 들어서는 가장 큰 물량이 나왔네요. 그리고 기관의 주체는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이쪽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었고, 자,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이 소폭의 순매수와 함께 그래도 기관은 이거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3거래일 연속으로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금융투자의 물량이 많이 나왔네요. 이어서 2차원지 대표 기업인 삼성 SDI 오늘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지만 연기금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최근 3거래일 동안은 정말 흐름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NF, SK스퀘어,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특이하게 GSE 이 종목은 천연가스 관련주인데 굉장히 변동성이 큰 테마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또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이어서 기관은 하이브, LNF, 한국콜마, 에코프로비엠, JYP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을 올렸습니다. 자, 기관은 엔터기업하고 또 2차원지 소재 기업들 오늘처럼 약세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집중을 했던 것 같네요. 자, 어제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었죠. 그렇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면 선물지수는 휴장과 상관없이 계속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1%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위치가 여기니까 장 초반으로 비교해보면 장 초반에는 훨씬 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래서 국내 증시도 그에 보조를 맞춰서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런 흐름을 본다면 최근 시장은 정말 하루 앞을 예측하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또 반대의 움직임이 나오는 이런 변동성이 정말 극심화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상승이 나왔다면 오늘 또 하락이 나오고 내일 또 상승이 나온다면 언제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시장의 연속인 것 같은데, 다들 이슈는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슈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과거 사례와 함께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프랑스 대통령이 전화회담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장 초반에 급락했던 지수가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서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개장 직전의 이슈를 살펴보면 러시아 측에서 분쟁 지역을 독립 승인했고 그 지역의 평화 유지군이라는 명목하에서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은 이게 정말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내용은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조금 더 찾아보세요. 저보다 훨씬 자세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편하게 만든 영상도 많을 테니까 왜 쳐들어가는지 그리고 쳐들어갈 가능성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오로지 주식 관점에서 지금부터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슈가
정확하게 8년 전 있죠.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그 당시하고 정말 닮아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 먼저 S&P 500을 살펴볼게요. 제가 이 내용은 한번 과거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시장이 정말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보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세요. 자, 러시아에서 지난 2014년도 당시에, 즉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군대를 보냈었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이 당시에요. 자, 그런데 S&P 500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출렁이만 분명히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구간 한 2.5%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시점에도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면서 약 4% 가까운 하락이 났어요. 그런데 2월달과 3월달이죠. 이런 구간을 다 견뎌내고 재차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우지수를 보면, 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이 기간 내를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중간중간에 출렁이만 발생이 되었죠. 그리고 지수의 하락폭을 살펴보면 2.7%, 약 3%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여진이 이어졌던 4월, 이 당시에도 3.6%, 이 정도 안에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을 다 견뎌내고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왔었죠.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한번 보면, 자, 나스닥은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안 나왔었는데 4월달에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죠. 제가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4월달에 다른 이슈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수의 흐름을 본다면 나스닥은 4월까지 합친다면 8.7%, 최대치로 본다면 9% 정도, 그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이 하락폭을 모두 견뎌내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뒤로 가볼까요? 더 올라갔죠.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과거 흐름을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하고 지금 시점을 비교 대상으로서 기준을 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이런 이슈가 터짐에 따라서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의 가격이 조정이 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좋은 매수 기회로서 조금은 공포심을 이겨내고 매수해보자,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조금 걱정이 된다면 매수보다는 차라리 관망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 과거와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결과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과연 이 사태가 과거 100년 전 세계대전처럼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결코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러시아에게도 크게 실익이 없다고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러시아 증시를 보면 13%의 급락이 났어요. 이게 만약에 조금 더 확전이 되고 지금처럼 분쟁 지역을 넘어서 일어나게 된다면 루블화 가치는 더 하락할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의 견해로서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지난 8년 전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당시하고 굉장히 닮아있는 모습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정말 죄송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분쟁 지역을 독립국으로 승인함으로써 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가 있다면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하시다면 14년도 당시 이때를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나스닥은 조금 더 큰 폭의 조정이 나왔지만 S&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 모두 3% 안쪽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전쟁 리스크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장이 많이 불안했었고 그에 따른 흔들림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있을 외무장관 회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차분하게 기다려보고요. 또 오늘 전쟁 리스크와 함께 아시아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미국 시장도 오늘 저녁에 큰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 증시는 어제 휴장을 했었죠. 그래서 국내보다는 후행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고, 혹시나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의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 왜냐하면 국내 시장은 주가의 조정이 먼저 일어났다, 그렇게 연결을 지어보시면서 너무 시장 상황에 동요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덕분에 에너지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GSE 가스 관련주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유가 관련주라든지 곡물 관련주들 대부분의 20% 이상 큰 상승이 나왔는데 저도 이런 종목은 손대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뉴스에 따라서 정말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또 주가의 향방이 바뀔 수가 있는 만큼 너무 이런 종목을 따라가지 말자.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겠죠. 분명히 이 사태는 해결될 거라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급락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365일 단 한 번도 악재가 없던 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재료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철저하게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면서 2월달과 3월달 항상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 변동성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3월까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때문에 1차적으로 관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나는 조금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지금 변동성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라면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장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성장주는 2분기 이후부터 수익으로서 보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같이 한번 잘 이겨내보면서 다시 또 시장 상황이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